다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진행되고 있는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내란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고 또 속속 증인들의 증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때는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등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온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 조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지호 기자가 아니죠.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왜냐?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에 있었죠? 예, 죄송합니다. 네, 조지호 기자가 뭐야? 예, 이본뉴스 강지호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조지호, 네. 네. 조지호라고 해놓고 감상해보니까 내가 가짜 싶은 거야. 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 투병증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래서 불구속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은 나오고 있습니까? 오전은 재판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항상 집에 갑니다. 참 내란 주범이 내란의 좀 공범이 참 혜택을 입고 사네요. 그렇죠. 근데 좀 위중한 병이어가지고. 위중한 병이라 네. 참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예. 확실히. 자, 아무튼 오늘은 어떤 오늘 증인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이 수방사에서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과 그리고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때 체포조 기억나시죠? 네. 그 체포조와 관련된 영등포 형사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수방사 영창에 있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수방사 영창을 비우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방사 영창을 비우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방사 영창 비웠냐 안 비웠냐, 비워라는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아니에요? 예, 지시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우지 못했다. 비우라는 지시는 받았는데 비우기 전에 뭐 아마 개헌이 끝난 거죠. 이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뭐 참 말이 참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수방사 영창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네요. 네, 오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가. 그죠? 네. 예. 그 전부터 계속 그 수방사 영창을 비우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그 증언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도 이제 실무자가 나온 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생생한 이제 재판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나 그런 지시 받았어요. 라고 증언을 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이제 연달아 나왔으니까 정치인 체포가 실존했다는 거는 거의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정치인 체포는 사실 뭐 명확한 거고 이제 이 감옥을 진짜 이 사람들 보내려고 했냐 안 했냐 아마 이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감옥 비우라고 했으면 정치인 체포한 거지 뭐 어떻게 왜 비워놨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내란 사건에서 이 내란 수괴들, 윤석열을 왠지 모르게 옹호해 주는 것 같았던 지기현 판사, 은근히 좀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네, 지기현 판사가 기존의 재판과 지금과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막 김용현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네. 그냥 확실히 전과는 다른 게 예전에는 변호인 측에서 뭔가 계속 따지고 들어오면 이야기를 다 들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 다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땐 지기현 태도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기현도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을 봐주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렇죠. 드디어 판단이 좀 쓴 거겠죠. 네, 뭐 윤석열 주변 사람도 떠나가는데 지기현이라고 안 떠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 사람들도 아직 뭐 여인영 사령관도 떠나갔고 이미.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떠나간 지는 옛날 얘기고. 그렇죠. 뭐 윤석열의 뭐 마지막 충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경호. 예, 경호처 차장 김성문 차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되돌아섰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혼자 호롤단신으로 남았는데 윤석열이 지금 믿고 있는 데가 김건희인 것 같으나 김건희도 이렇게 윤석열을 구명해 줄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니는 네가 알아서 살든가 말든가 나는 살아야겠다. 뭐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쓰는 것 같은 게 지금 그 김건희잖아요. 저번에 특검을 보니까 자수를 하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인데 이제 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김건희가 뒤통수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 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구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가석방 여부는 없어요. 사면이 안 되는 무기징역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사면이 안 되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합니다. 근데 사면이 안 되는 무기징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형. 사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사형은 우리나라 사형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사형을 감형을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아, 한 번 감형이 됐는데 또 감형하기 어렵겠죠. 네. 한 번 감형이 됐는데 또 감형을 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을 복역을 해야지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30년 이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해야지 사형이 무기가 되고 30년 이상을 해야지 무기가 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사실 뭐 30년 있었는데 유기징역 하라 그래 그러면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좀 돌려서 돌려서 얘기한 돌려서 거군요. 얘기한 겁니다. 예. 사형이라 말 쉽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엄 선포 직후에 영창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는 건데, 자,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증언을 한 사람은 김혜인 소령입니다. 김혜인 소령. 예, 이 사람은 이제 수방사 군사경찰 예비안전과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떤 일을 맡냐면 뭐 군 내에 범죄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걸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위급상 막 계엄이나 이런 게 터지게 되면 미결수 수용자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형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감옥에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경비과장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경비경호과장, 뭐 이렇게 방호과장, 경비방호과장 이런 정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엄 선포 직후에 미결 수용실을 비우는, 그러니까 수방사 영창을 비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지시는 내려왔다는 거고, 예. 누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딱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군사경찰 단장인 김창학 대령이 이제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딱 간 거예요. 근데 이 김창학 대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회로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초동조치부대, 그러니까 오대기 같은 거죠. 출동을 하면서 초동조치니까 또 받쳐주는 인원들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령이 원래 가려고 했었대요, 같이. 근데 연락이 온 거죠. 야, 너는 이쪽 관련된 일을 해. 너 오지 말고 부대에서 남아서 지금 영창 비워 빨리.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 수방사 군사경찰대장,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는 헌병대장. 헌병대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결 수용실을 비웠다. 이 얘기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럼 헌병대장은 이 사람은 또 수방사령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진우한테 지시를 받은 거겠죠. 그럼 이진우야 이제 윤석열한테 받은 것일 테고. 뭐 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 미결 수용실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기는 받은 거네요. 네,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미결수용실 왜 비운다고 알고 있었대요? 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은 왜 이 미결 수용자를 옮기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약간 매뉴얼 같은 거 그냥 어떠한 상황이 터지면 뭐 전쟁이라든지 사변에 준하는 일이 터지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사 측에서 물어봐요. 우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거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료는 비공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보통 부대 비합소라고 있어요. 네. 비밀합동 보관소라고 하는데 비합소에 들어가면은 그 비상시에 작전 계획 또는 비상시 그 임무 수행철이라고 있어요. 비상시 임무 수행철. 그게 이제 보통 3급 비밀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 보통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개는 안 하죠. 압수수색도 여기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그러면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준비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23시 45분에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네. 누구한테 23시 47분입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 노주영 소령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야, 수방사 미결 수용자 3명 이감하려면 어떤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되니? 라고 물어봐요. 어떤 검사로도 지휘해야 되냐? 예. 군 검사겠지.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헌병이니까 경찰이에요. 이감을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냐? 검찰한테 허가를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찰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니 이 사람들 이감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공문이나 이런 것들 작성하는 와중에 이제 공문 작성도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어쨌거나 영창을 비우려고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창을 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하는지는 몰랐다는 거고. 왜 하려는지는 자세히 몰랐었고 이 국방부 조사본부한테 연락이 온 게 본인은 처음으로 들었던 거래요. 이첩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23시 45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하기 전 2분 전에 전화입니다. 2분 전에 그 증인이 얘기하니까 전화해가지고 호스텔 개수라든지 인원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감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이 있는데 야, 그러면 2분 전에 이거 지시한 거 아니야? 왜냐면 처음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렇죠. 이미 다른 데 본인이 말했다는 거죠. 처음 얘기를 들었다고 하기 2분 전에 이미 지시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내가 거죠. 이제 첫 번째 들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전에 그렇죠. 야, 저 밀실 비워 이렇게 미리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수사단 내부에는 아직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선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식적인 거는 뭐 딴 데서 받았다 하더라도 비선이 있다는 얘기네. 예. 비선끼리 다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비선끼리 포함됐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내란 주범인데. 그렇죠. 이거 그럼 얘기가 참 주범.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예. 어허. 근데 보면서 이 군 간부들의 증언을 보면은 조금 석연찮은 대목이 사실 왕왕 있어요. 네. 아까 이제 계엄 부분인데 자동으로 그 계엄 선포가 되면 자동으로 미결 수용소를 비운다. 이건 뭐냐면 그 보통 군에서든 뭐 일반 교도소든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전쟁 중에 만약에 저기 치안 부재 상태를 이용해서 석방이 된다든지 탈출했을 경우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맞으니까,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리 빼내요.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도 같은 개념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딱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전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가 굳이 옮길 필요가 없어. 근데 자동으로 옮겨지니까 수방사 영창은 자동으로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이걸 악용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아까 무슨 중령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았냐 몰랐냐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예. 네, 하여튼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게 하고요.
본인이 안 믿어지기는 안 믿었긴 예. 해요. 자, 계속 얘기해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호실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6개 호실에 각 5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총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초동조치 부대로 해가지고 바로 국회로 출발을 했잖아요. 한 12명 정도 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 30명을 가둬놓을 수 있는 인원을 누구를 집어넣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국회로 거죠. 갔으니까 국회에서 잡아놓겠지. 국회로 가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그 이전엔 뭐가 있었죠? 14명의 체포조 명단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뭐 우원식, 뭐 김호준, 조국, 조국 등등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방첩사에서 가둬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B1 벙커라든지 뭐 B2 벙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잡아놓으려고 이감을 시킨 것이 아니냐,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일선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지시한 사람들은 다 알고 지시한 거겠죠. 그렇죠. 결국 조지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결 수용실을 실제로 비웠다는 거예요? 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명령이 딱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야, 이감 현실화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이 특임 대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원을 좀 빼주세요. 우리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우선 받아오려고 했었고요. 그 와중에 거기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2명이 갇혀 있었는데, 딱 깨우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는 10시면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시 이후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깨운 다음에, 야, 너네 짐 빨리 싸. 짐 싸. 짐 싸. 예, 짐을 다 싸놨어요. 그다음에 너네 군복으로 환복을 해. 그래서 군복을 싹 입고 있었습니다. 가면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저기 솔직히 말하면 서서 자거나 서서, 앉아서 자거나 그렇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약간 군대에서 상황 벌어지면 이제 위장크림 바르고 군장 메고 누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군장에 기대서 예. 이러고 있죠, 이러고. 예, 그러고 있다가 야 네. 출발해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그렇죠. 감염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통실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인데 이제 누구라도 뭐 오기만 오면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그래서 뭐 군장 다 싸놓고 무기 다 꺼내놓고 열쇠 다 찾아놓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딱 그 상황으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 예. 근데 계엄이 해제되면서 이제 그 계획이 철회됐다. 이 그렇죠. 얘기네요. 예. 야,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존재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네요. 확인이 된 거죠. 네, 이게 벌써 지금 여러 번 지시가 이 증언이 나왔어요. 네. 문제는 지기현 판사인데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그 내란 세력들을 약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행적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유죄의 증거가 확실히 나오게 되면은 지기현 판사도 어쩔 수 없겠네요. 이게 판사들도 봐주려고 하더라도 애매해야 봐주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치. 제가 봤을 때 이거 봐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또 어떤 증인들이 나왔나요? 또 다른 증인이 있었죠? 이 증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 방첩사가 안 빠진 곳이 없더라고요. 아하, 계엄에서. 예, 방첩사 직원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디예요? 수방사. 예, 수방사를 갔대? 예, 미결 수용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방사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야 미결 수용실 우리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견학을 했어? 예, 견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이감 끝나고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잖아요. 여기 수방사의 수사단장은 국회로 갔었고 체포조를 담당했었던 방첩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을 확인하러 온 거잖아. 비어졌나 비오지 그러네. 않았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정치인이라든지 본인이 밑보였었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합리적으로. 예. 야, 이게 증인 이렇게 속속 나오면은 이거 지기현 판사가 아무리 윤석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겠는데요. 그렇죠. 예. 표정 변화가 없던가요? 아 근데 지견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태도의 변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이 참 능구렁이에요. 그죠? 자, 다음 얘기 계속 해보죠. 예. 그 밖에 또 어떤 증인이 나왔습니까? 뭐, 체포조 활동을 했던 중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왔나요? 아, 오늘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민회라든지 뭐 신동골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서 체포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훈, 이재명, 유원식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밑에 있었던 이제 팀장급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정일영 팀장과 이병하 팀장 이렇게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정일영 팀장과 이병하 팀장 내용이 거의 유사해가지고 제가 정일영 팀장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상황이 딱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위계 체계가 박창균 과장, 이치수 계장, 그다음에 정일현 팀장이에요. 근데 이 과장이 비상 소집을 한 겁니다. 형사 1팀, 형사 2팀이 있는데 거기 전체 단톡방이 있대요. 야, 우리 큰일 났으니까 빨리 서로 와라. 아이고. 계엄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였대요. 근데 이 오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회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서해에서 먼저 도착한 순으로 5명씩 한 개 팀을 만들어서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국회로 가라고 했었거든요. 야, 체포조가 들어간 거네. 포조가 들어간 거죠. 체포조 그래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어허. 시도는 했다라고 합니다. 한 아. 10명 정도 모였을 때 네. 이제 국회 정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간 자료화면 띄워주면 사람들이 네. 약간 이해하기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 6번 출구 바로 앞이 정문이거든요. 네. 이 정문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 기동대 버스로 쫙 막아놓고 기동대들이 막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임무 받아서 들어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여보내주질 않더래요. 어허. 왜 그러냐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주면 이게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못 들어갔다고 못 합니다. 들어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335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근데 여기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형사들이. 근데 보니까 점점 시민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시민분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죠. 시비를 건다고 표현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경찰인 걸 알았대요, 시민들이. 근데 이 형사들 같은 경우는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뭉쳐서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약간 이상해 보였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왼쪽 수소 충전소. 그렇죠. 예. 걸어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수소 충전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약간 미닫이문 같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거기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들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수소 충전소에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에 가 있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수소 충전소에 가 있었다. 자, 이게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수소 충전소가 있던 곳인데요. 수소 충전소, 네. 여기입니다. 수소 충전소. 이게 국회대로 앞인데, 국회대로 바로 옆에 붙은 게 수소 충전소고요. 이 수소 충전소를 통해 가지고,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이렇게, 국회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들만 넣어준 게 아니고, 내란 세력도 뭐 편의를 좀 봐준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50명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50명씩이나. 네. 참. 예, 계속 이어보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박창균 과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치수 계장이 전화가 와서 이제 들었던 거죠. 야, 방첩사가 인원 부탁하더라. 너네 그거 준비해. 해가지고 10명을 이제 한 개조에 2명씩 해가지고 10명 구성을 했대요. 50명 중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맨 처음에 누가 말했냐면 국민의 방첩사 수사조정 과장이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현일이 들었는데 이현일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과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박창균 과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부터 여기 밑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인원이 구성이 되고 이 신동걸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연락처를 전달해. 신동원님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갔던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팀장이었죠. 네. 예, 담당을 했었던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6번 출구로 나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러 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우리 수소 충전소에 있는데 수소 충전소로 와라고 얘기하다가 여긴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정면에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오일뱅크로 10명 나가 있을 거네 오일뱅크로 와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조들이 속속 모여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속속 그러니까 모여들었다.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국회 밖에서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옆에 있던 주유소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있었고 정치인 체포하러 갈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게 무위로 끝났다는 게 참 기적이네요. 기적입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제 이 팀을 구성하면서 사람이 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임무를 받았나. 네. 본인들 같은 게 어떤 임무를 받는지 잘 몰랐대요. 어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야 방첩사 만나면 방첩사가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방첩사가 잘 알 테니까. 그 다음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방첩사 증인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었냐. 야 경찰이 얘기해 준다고 했더니.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어떻게 출동을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야 만나면 경찰들이 얘기해 줄 거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물을 모른 채로 상대방이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을 계속 서로 할 수 있냐면 누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위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말만 떠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만 떠벌렸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한지는 진짜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벌써 네. 뭔가 일부 숨겨지고 있는 느낌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지기현 판사는 조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보면은 이제 유죄 판결에 확실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증언들만 보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발표한 그 내란 몇 가지 자료들도 보면은 글쎄 내란 옹호로 좀 했다는 건 좀 여러 가지 드러나긴 드러나요, 지기현이. 그렇죠.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이상 지기현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 증거 채택이라는 게 사실 군사 재판도 있기 때문에 군사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내란 재판이 또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왔다 그렇죠? 갔다 해요. 근데 우선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재판에서 본인이 지금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증언들에 대해서 진술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한결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모든 재판들이. 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기현 판사는 찜찜하지 않겠는가. 네. 자기는 어떻게든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주지 못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렇죠. 골머리 좀 아프겠네요. 네. 자, 오늘 또 재판에서 뭐 또 중요한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약간 유심히 본 게 뭐가 있었냐면 국회에 이제 시민분들이 몰려왔을 때 이거를 약간 집회 성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집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 형사들이 이제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집회 많이 하잖아요. 이제 형사들 나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사들이 나가긴 하는데 어떤 인물을 만나면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웬만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 오면 신변 보호를 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여기에 나온 증인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변호사 측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집회 상황과 비슷하냐 하니까 집회 상황과 비슷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 줄 알았다. 한 줄 알았다. 집회 상황이랑 비슷한 줄 알았다. 왜냐면 우리가 불려왔었고 그 당시 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잘 몰랐었대요. 그래서 국회 쪽에 뭔가 집회라든지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갔다라는 거죠. 참.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집회의 성격과 이건 확연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근데 약간 지금 희석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희석하는 시도가 됐네요. 왜냐면 너네 장비 가져간 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집회 참여한 거랑 똑같은데 그냥 집회 성격으로 그냥 한번 뭐 다녀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뭐 목현태, 경찰들 변호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시켜야 돼요. 경찰 이번에 투입이. 경찰들이 간 것이 이재명 체포라는 어떤 특정한 다른 목적이 있어가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벌이는 행동의 활동의 일환이다. 그렇죠. 마치 이태원 참사 나기 전에 예. 이태원 일대를
춘찰했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 적폐들이 이 경찰의 이번 내란 사건 그 관여와 관련해서 이거는 마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 이태원 참사 때는 질서 유지 안 했다고 그렇게 작사를 내더니 이번에 질서 유지를 한다고 작사를 내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죠. 예. 예, 내란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사령관들도 그렇고 원래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내란이라든지 계엄을 알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 얘기도 이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거든요.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러니까 본인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밝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지우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내일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네, 정진상.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문상호 이제 사령관의 재판이 있는데 아마 대장동 재판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